자, 한번 읽어볼까요? WH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이다. 한 번 더. WH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를 오늘은 가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솔로 가수가 아니라 팀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이다. when을 놓아봅니다. when은 주연이었을까요? 조연이었을까요? 주어도 놓아봅니다. 타동사를 놓아보겠습니다. 자, 이 팀은 완전한 팀일까요? 불완전한 팀일까요? when이 남은 주어랑 타동사랑 잘 어울려서 한 팀이 될 수 있을까요? 주어 타동사가 when을 같은 팀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연을 원했는데, 목적어를 원했는데 조연 부사 역할을 하는 when이 나타나서 팀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랑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열쇠가 있는 WH가 한 명이 합류를 해야 됩니다. who가 합류를 했습니다. 타동사가 필요로 하는 건 목적어입니다. who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원래 자리는 뒤인데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의 원래 자리는 뒤에 있었으나 앞으로 나갔다. 다시 한번. who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갔다. 자동사가 나왔습니다. WH who는 주어 자동사랑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미 주연 주어가 있고 자동사가 있는데 더 이상 주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주연 who가 뜬금없이 우리 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팀에 너의 자리가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who는 쫓겨났습니다. 자동사가 있는데 목적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when이 들어왔습니다. when은 조연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 자동사가 있고 더 이상 주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when이 조연 부사로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팀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who가 눈치 없이 들어왔네요. 탈락. 팀 해체. 주어가 등장했습니다. 타동사가 들어왔습니다. 타동사가 필요로 하는 건 목적어인데 또 when이 눈치 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연 멤버를 찾고 있는데 다 나가. 우리 해체 끝. 다 나가. 우리는 같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연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when이 왜 나타났어? 우리는 팀 해체. 우리 팀은 해체야. 데뷔도 하지 못하고 바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풀면 쉬워지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팀으로 볼게요. WH가 들어가면 팀이 만들어지니까 하나의 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2명의 멤버가 뽑혀 있고요. 새로운 멤버를 뽑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다시. 빨간색 부분이 팀이고요. 기존의 주어 동사라는 멤버가 이미 뽑혀 있고 빈칸에 추가 멤버를 한 명 더 뽑겠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의 멤버를 신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케팅 팀 멤버들 안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영어를 잘하니까 이번에는 일어를 잘하는 멤버를 뽑아주세요. 또는 중국어를 잘하는 멤버를 뽑아주세요. 영어를 잘하는 멤버를 또 뽑아주면은 아니 왜 영어를 잘하는 멤버를 또 뽑으셨나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영어를 잘하는 멤버가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럼 주연 조연 아까 이야기했던 거 떠올려 볼까요? who는 명사팀 안에서 주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주연 명사. when은 명사팀 안에서 조연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어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답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주어 동사가 I love 였다고 생각해 볼까요? I love. 자, love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타동사죠. 그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명사의 역할이 목적어에 들어가니까 목적어도 주연이죠. 그럼 팀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I love라는 팀 멤버들이 목적어 주연을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이 이번에 신입을 뽑을 때 love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멤버를 뽑아주세요. 주연 멤버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주연은 누구였나요? who. 자, I don't know who I love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WH를 보면 무슨 팀인지부터 보기로 했었죠. 사실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안 되는 게 아까 무슨 팀인지부터 봤었어야 돼요. 무슨 팀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순서대로 읽는 것. 궁금해하면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를 모르는지가 궁금합니다. 뭐를?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세 가지 뭐 있었나요? 단어로, 동사로, 팀으로.
WH를 쓰겠다는 건 팀으로 가겠다는 사인. 그럼 뒤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no 뒤에 목적어 팀이 된다는 겁니다. 팀 이름은 목적어 팀이 되겠습니다. 그 후는 그 팀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는 명사팀 안에서 항상 주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후는 주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볼까요? 원래 자리 I love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후의 자리는 love 뒤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대로는. 근데 이 팀원들 안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뒤에 있더라도 앞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 후는 Who I Love는 목적어 팀이고요. 그 안에서 후는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원래 자리는 love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그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자, 팀 이름은 여전히 no 뒤에 목적어 팀. 그 후는 그 안에서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자리는 여기였어요. 원래 자리가 love 앞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WH는 그냥 앞에 있을 때도 있다.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뭔가가 헷갈리는 게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정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피킹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은 필요가 없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메인이 되지 않더라도 많은 양이 들어가면 스피킹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리 원칙을 알고 양을 쌓는 거랑 단순히 양을 많이 쌓는 거랑은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춤을 배운다고 생각해 볼까요? 저는 춤을 잘 춰가지고 좀 보면은 바로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초보분들이 춤을 배운다고 하면 그 뉴진스의 라이브 공연을 100번, 200번, 300번 본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별로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구분 동작으로 재미없더라도 하나씩 뜯어보고 먼저 배워야 돼요. 여기서 하나 할 때는 팔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둘 할 때는 왼팔을 뒤로 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동작을 쪼개서 배워야 돼요. 그게 좀 익숙해질 때 100번, 200번, 300번을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씩 구분 동작으로 뜯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외국 가서 살다 보면은 워낙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원리 원칙을 모르더라도 눈치껏 그 상황이 축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영어를 듣는 게 아니라면 원리 원칙, 체계를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에 높습니다. 답을 하나 골라보세요. solve란 표현은 해결하다. problems, 문제들. how는 어떻게 또는 얼마나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뭐를 궁금하기 때문에 뒤에 빨간색은 또 무슨 팀일까요? 빨간색 부분에 어찌됐든 1번이 들어가든 2번이 들어가든 WH가 들어가므로 no 뒤에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팀으로 가겠다의 사인. 자, 그럼 기존 멤버들은 다 뽑혀있고 새로운 멤버를 한 명 뽑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 멤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를? 그 문제들을. 그러면 I can solve the problems라는 뒤에 있는 멤버들이 우리 팀은 주연 멤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I라는 주연과 the problems라는 주연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팀원을 더 뽑으실 거면 조연으로 뽑아주세요. 자, 1번의 후는 주연 명사입니다. 오디션에 탈락했습니다. 그럼 how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목적어 팀이고요. 이 빨간색 팀 이름은 목적어 팀이고 그 안에서의 how의 역할은 조연 부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부사의 위치가 자유로워요. 앞에 있어도 되고 원래 뭐 정해진 위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위치, 조연 부사일 때는 원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자, 이제는 문제를 푸는 느낌 말고 실전에 이 글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원합니다. 뭐를 원하고 있냐면 아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에 배웠던 거를 좀 가져와 보면
want 뒤에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동사로 채웠고 앞으로의 느낌을 줘서 to know. 이것도 우리가 쌍둥이 편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know는 역시나 또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팀으로 가겠다는 사인을 WH가 던지고 있습니다. 자, what은 주연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조연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연이 되는지 조연이 되는지를 보니까 너가 했었다. 궁금하죠? 뭐를 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did는 뭔가를 했었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를 했는지에 대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what은 did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녀는 원합니다. 앞으로 아는 것을 무엇을 너가 했는가를. 이런 식으로 what은 목적어 팀이고요. 그 안에서 역할은 did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동사 뒤는 보호자리입니다. 보호자리를 채우는 방법도 단어동사 팀이 있는데요. 그 안에 WH가 들어갔다는 건 단어동사 팀 중에 팀으로 가겠다는 사인. 그 what은 또 보호팀에 속해 있고요. 그 안에서 역할은 원하다, 원했다라는 말도 뭐를 원했는지 궁금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want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겠습니다. what은 want 뒤에 목적어 주연 역할을 하고 있다가 열쇠를 들고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도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하는 디테일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WH가 일단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보려는 시도,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100% 예문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 잘 될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처음에 배웠을 때는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그게 잘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그 노력의 결과물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학습할 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라고 실망을 하면 그게 곧 잘 못하는 실력이 되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계속 연구해보고 부딪혀보고 될 때까지 해보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잘하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ask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또 목적어 자리를 단어동사 팀 중에 팀으로 가겠다. 그 what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 팀이 되겠다. 그 안에서 happen이라는 동사가 있고 주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 what은 그 목적어 팀 안에서 주연, 주어, 명사로 쓰인 겁니다. 주어로 쓰일 때는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가 앞이었다. 그는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봤어요. 내 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조연 부사로 쓰이는 것도 볼까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뭐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where은 여기 빨간색 부분은 목적어 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ere은 그 안에서 조연 부사로 쓰이죠. 그럼 조연 부사로 쓰였다는 건 뒤에 주연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take 할 수 있다. 뭐를? 버스를 어디서 탈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where 다음에 주연인 주어 자리가 이렇게 없으면은 말이 안 되겠죠. 말도 안 될 뿐더러 구조상에도 where이 주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 주연이 빠진 형태가 돼버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는 물어봤습니다. 뭐를? where부터가 목적어 팀이 되겠고 where은 조연 부사로 쓰였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는 중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go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갑니다. 너를 이렇게 말하진 않죠. 어디 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의 출발을 where로 했다. 그 말은 주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팀으로 가겠다. 주어 팀으로 가겠다. 주어 자리를 팀으로 채우겠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팀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l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삽니다. 라고 했을 때 뭐를이 궁금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멤버들도 지금 더 이상의 주연 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where이 조연으로서 합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ive 앞에 주어가 빠져버린다면 where이 주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 전체의 팀이 되므로 이 팀은 해체가 되겠습니다. 팀의 대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줘야만 where이 조연의 부사 역할을 제자리에서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너가 사는가는 반드시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 문서에 be 플러스 pp 되어지다. 어디에서 너가 사는가는 반드시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자, 하나 더. who와 whom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 주어를 말할 때 he는 he죠. 근데 he가 목적어 자리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I love he인가요? him인가요? him이죠. 이거 원칙적으로는 who와 whom의 차이는 who는 주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whom은 him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목적어로 쓰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우리 원칙대로만 항상 쓰진 않아요. 원칙대로 쓰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찮을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충 써도 다 알아먹을 때는 일부러 틀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몰라서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 who와 whom의 차이를 모르고 틀리는 분들도 꽤 많아요. 또는 알면서도 대충 쓰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대충 쓰는 게 또 널리 세력이 커지면 그것 또한 써도 된다로 인정이 됩니다. 언어는 세력 싸움이에요. 누가 많이 오랫동안 쓰느냐. 많이 오랫동안 쓰면 그 표현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출발을 WH로 했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팀이 되겠습니다. 주어팀. 그 안에서 I choose라는 표현, choose는 선택하다라는 표현인데 뭐를 선택하는지 궁금하죠. 그럼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choose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주연 목적어 역할을 who가 해줄 수 있나요? who는 주연 명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who는 주어팀, 명사팀에 속해 있고요. 그 안에서 역할은 주연 목적어. 원래 자리는 어디였냐면 choose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열쇠 들고 앞으로 나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who는 주어, 이 빨간색 팀 안에서 주어로 쓰인 건 아니죠. 왜 I가 주어이기 때문에. choose 뒤에 목적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목적어를 쓸 때는 who보다는 whom을 쓰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whom을 써야 이 부분은 원칙에 더 맞습니다. 이 WH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충 who를 써도 어차피 choose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who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를 대충 편하게 쓰다 보니까 whom 자리에 who를 써도 봐줄만 하다, 이해가 된다 해서 who가 whom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주어로 출발했는데 WH로 시작했다는 건 주어팀. 일단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라고 했죠? 보호자리. 그럼 여기는 보호팀. 지금 두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팀은 주어팀. 무엇을 내가 모르는 가는. 그럼 know는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필요합니다. what이 know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문 열어주려고 앞으로 나갔다. 그다음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를 단어동사 팀 중에 팀으로 채웠고 WH what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cause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 what이 주연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자리는 주어 자리는 맨 앞이기 때문에 what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을 내가 모르는 가는 무엇이 유발했는가이다. 뭐를 그 사건 사고를이 되겠습니다. 빠져버린다면 where이 주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 전체의 팀이 되므로 이 팀은 해체가 되겠습니다. 팀의 대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줘야만 where이 조연의 부사 역할을 제자리에서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너가 사는가는 반드시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 문서에 be 플러스 pp 되어지다. 어디에서 너가 사는가는 반드시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자, 언어는 원칙과 실제 쓰임이 있다 그랬죠. 실제 쓰임과 원칙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말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말 일상생활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랑 대화할 때 원칙대로 쓰나요? 오히려 원칙대로 쓰면 더 딱딱한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자세는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면 그 태클을 걸 만한 포인트를 항상 찾으려고 하세요.
이거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나왔나요? 그럼 이 문장을 보고 태클을 걸어줘. I don't know what to do.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배운 대로 따지면 좀 거슬리는 게 WH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랬죠. 자, what이 주어 역할을 한다 쳐도 to do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배웠죠? 동사에 to를 붙이는 순간 다른 자리에 놀러간 형태로서 서술어 자리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do 앞에 주어를 what으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의미도 안 될 뿐더러 do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는 뭐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do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습니다. 이 문장의 원래 형태가 뭐였냐면요. 뭐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를.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나왔죠. 목적어 팀이고 no 뒤에 목적어 자리를 what이라는 팀으로 채웠고 what은 주연 명사를 쓰여가지고 do 뒤에 목적어 역할하다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딱딱하게 나는 할 필요 있을까요?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 내가 나라는 이야기를 꼭 두 번 쓸 필요 있을까요? 누가 봐도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칙을 좀 깨볼게요. 원칙은 이게 맞아. 나라는 말을 두 번 쓰기 싫어. 그래서 원칙을 깨봤습니다. 자, 이 문장의 원칙을 좀 무시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말을 두 번 쓰기 싫어요. 그래서 I를 한번 지워봤어요. 근데 이대로 놔둬버리면 마치 what이 주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do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주어가 사라지죠. 그럼 이런 조동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should, will, 뭐 can 이런 조동사 같은 것들이 주어가 사라질 시에는 to로 변형되기로 정해놨어요. 그냥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do 같은 표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큰 스토리는 없습니다. 대단한 스토리는 없고 주어가 중복되거나 알 수 있어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사라지니까 will, should 같은 조동사들이 to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별로 안 궁금한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와 비슷하냐면 스타벅스 스벅의 원리와 같습니다. 지금 what I should do가 스타벅스이고요. what to do가 스벅이에요. 그러면 what to do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눈에 what to do가 보여도 머릿속에는 what I should do, what I will do와 같은 것들이 펼쳐져야만 의미가 정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본이 변형이 되면 반드시 원본으로 돌려야 의미가 들어온다. 제가 이 말을 왜 여기서 꺼내냐면 WH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배울 영어의 수많은 문법들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길었는데 귀찮아서 줄였어요. 스벅의 원래 형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스벅이란 단어가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암호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태도는 내 눈에 스벅이 보이면 무조건 스타벅스로 펼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이해한 다음에요. 그럼 내 눈에 what to do가 보여도 원본으로 돌려보는 시도를 하고 이 시도가 많아지고 익숙해지면은 what to do를 what to do로 보려고 해도 what I should do로 보이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다 그 정도의 자연스러움이 있겠죠. 스타벅스를 스벅으로 100번 줄여본 사람은 스벅만 봐도 그냥 스타벅스가 반자동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이게 영어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WH라는 속성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영어가 왜 어려웠을까도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동안 WH의 이 원리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네. 그럼 또 이것도 궁금하죠. 형용사 팀은 어떤 멤버들이 있고 그 팀 안에서 주연 조연은 누가 담당하고 있고 부사 팀의 멤버들은 누가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친해지고 자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 하다 보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법 용어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의 저희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2회 정도 업로드가 일단 되는데요. 1회는 문법적인 이야기를 항상 채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1회는 바로 영어를 뱉어볼 수 있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주 쓰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훈련까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수업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문법을 이렇게 쌓아가고요. 영어의 양을 쌓아가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서는 주입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원리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양도 쌓이고 원칙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래서 이 표현을 썼구나. 이러한 원칙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우리 let it go라는 표현 겨울왕국 통해서 많이 봤죠. 그럼 let it go는 많이 써봐가지고 이 양으로서의 축적된 표현이에요. 근데 let it go의 원리 원칙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let it go의 원리 원칙을 이해하게 되면 이 지점이 만나면 굉장히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let it go를 쓰는구나.
let it to go가 아니라 let it go를 쓰는 이유가 있고 let it go를 이런 상황에 쓰는구나를 이해해버리면 이제 당신은 영어를 잘하는, 주변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거를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어의 지식을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재밌게 열정적으로 따라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